현역가왕2에 출연한 가수 신승태의 옥수수밭에 당신을 묻고란 노래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아내를 잃은 슬픔을 읊는 그의 노래를 들으니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관 나갈 때 앞에서 울리는 종소리로 시작되는 노랫말이 식구인 것 같기도 해서 찾아보니 도종환 시인의 접시꽃 당신에 수록된 시라고 하는데 노래를 듣는 게 시를 읽는 느낌이기도 하고 뮤지컬이나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표현력이 좋았고 자연스럽게 몰입되어 듣게 되는 매력적인 목소리였죠. 그런데 국악과 트로트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트롯 명창 가수 신승태의 마치 신들린 듯한 노래를 듣다가 그의 아버지의 정체를 알고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도대체 그는 누구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엄청난 가창력을 자랑하는 신승태가 음악의 길에 들어선 것은 놀랍게도 노래가 아닌 국악 악기였다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꽹과리와 장구를 능숙하게 다루었고 중학교 시절에는 지역 사물놀이 팀에서 활동하며 연주자로서의 기량을 뽐냈죠. 그 후 단국대학교 국악과에 진학해 타악을 전공하며 국악의 깊은 뿌리를 탐구하던 신승태는 꽹과리와 장구를 치다가 어떻게 트롯과 노래의 길로 들어섰을까요? 신승태가 노래를 시작한 계기는 우연히 대학 시절 경기 민요를 부르는 후배들의 무대를 본 순간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가벼운 호기심을 품게 되었는데 그의 성격은 한번 빠지면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었죠. 그의 열정은 경기 민요 소리꾼으로 꽃을 피우며 결국 2019년 제13회 과천 전국 경기소리 경창대회 명창부 대상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국악을 전공한 신승태에게 주어진 현실은 꽤나 냉혹했는데 국악으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겠어? 라는 질문은 그가 끊임없이 자신에게 던졌던 고민이었고 국악 전공자의 정규직 자리는 국립국악원이 거의 유일한 선택지였는데 그마저도 경쟁은 치열했죠. 타악기 연주자로서 활발히 활동을 펼치던 신승태는 창작 판소리 단체 입과 손 스튜디오에 합류하며 또 다른 도전에 나서는데 이 단체는 소리꾼과 고수들이 모여 판소리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곳이었는데요. 신승태는 이곳에서 활동하며 벨기에와 프랑스를 포함한 해외 공연에 참여했는데 특히 2022년 벨기에 브뤼셀 문화원에서는 빅토르 위고의 고전 레 미제라블을 판소리로 각색해 선보여 관객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죠. 하지만 신승태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 그가 선택한 다음 무대는 6인조 혼성 민요 록밴드 싱싱이었습니다. 싱싱은 한국 민요를 기반으로 록 음악을 접목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팀으로 보컬을 맡은 신승태는 2017년 뉴욕에서 열린 월드 뮤직 페스티벌 글로벌 페스트와 미국 공영방송 NPR의 인기 프로그램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에서 공연을 선보였는데 특히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는 방탄소년단보다 먼저 출연했다는 사실로도 화제가 되었죠. 싱싱의 해체는 신승태에게 또 다른 전환점이었는데 이미 국악과 민요 록이라는 독특한 영역을 개척한 그였지만 이번엔 트로트라는 새로운 도전에 뛰어들어 2020년 첫 싱글 앨범 사랑보를 발표하며 트로트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데뷔 초부터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았는데 같은 해 TV조선의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참가한 신승태는 트로트 경연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아쉽게도 예선에서 탈락하고 말았는데 트로트라는 장르에서의 경험 부족이 가장 큰 약점이었죠. 그러나 신승태는 이 실패에 주저앉지 않았는데 KBS ETV의 트롯 전국체전에서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며 최종 4위에 올랐습니다. 초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신승태의 트로트 실력은 시간이 갈수록 무섭게 향상되었고 전문 평가단은 매 무대마다 그를 극찬하기에 바빴는데 트로트 경험은 적었지만 음악적 흡수력은 그 누구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트로트 가수로서 자신의 자리를 확고히 다졌는데요. 그리고 신승태는 트로트에 얽매이기보다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갔는데 나는 정해진 틀에 갇히고 싶지 않다.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할 뿐이다 라고 말하며 2021년 11월에는 파격적으로 팝발라드 곡 낯선 이를 발표하며 장르를 또 한 번 확장했죠. 민요, 록, 트로트에 이어 팝발라드까지 선보인 신승태의 행보는 대중에게 신선함을 넘어 감탄을 불러일으켰고 지금까지 발표한 곡들의 장르가 모두 달랐는데 이는 단순히 음악적 확장을 위한 전략이라기보다는 그의 천성이 재미있는 것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트로트라는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없다. 나는 트로트 야생마라는 별명을 좋아한다. 그 별명처럼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자유롭게 가고 싶다. 이러한 장르와 전통, 현대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태도는 신승태에게 또 다른 별명을 안겨주었는데 바로 무경계 소리꾼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신승태가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은 신들린 듯한 느낌이 난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은 바닷바람이 거칠게 몰아치는 작은 어촌마을로 신승태의 고향인데 지난해 그는 속초시의 홍보대사로 위촉되며 다시 한번 자신의 뿌리를 되새겼죠. 그러나 그의 고향은 단지 아름다운 추억만 담긴 곳이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진 상황에서 어린 신승태는 세상의 차가움을 일찍이 배워야 했습니다. 서울로 대학 진학을 위해 올라왔지만
신승태를 기다리고 있던 건 더 큰 현실의 벽이었는데 등록금은커녕 레슨비조차 낼 형편이 되지 않았죠. 학교에 입학했지만 그저 앉아있기만 할 수는 없었는데 공연을 뛰며 학비를 벌어야 했고 그는 공연장뿐만 아니라 구판에서 장구를 치고 노래를 부르는 알바를 시작하게 됩니다. 신승태는 친하게 지내던 무당이 권했어요. 장구를 치며 구판의 분위기를 돋우는 일인데 알바비가 꽤 쏠쏠했죠. 그 일이 아니었다면 아마 학교를 다니지 못했을 겁니다라고 말했는데 구판은 단순히 장구를 치고 노래를 부르는 자리가 아니었고 거기엔 삶의 희로애락이 그대로 녹아있었죠. 구판은 사람들의 극한의 슬픔과 고통이 뒤섞이는 자리였습니다. 누군가의 절박한 기도와 애원이 담긴 곳이었죠. 저는 거기서 노래를 부르며 그들의 마음을 함께 풀어주곤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삶의 비애와 기쁨을 몸소 느끼고 배우는 시간을 보냈는데 구판은 신승태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무당이 신을 모셔오며 접신하는 순간 인간의 감정은 극으로 치닫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소리꾼으로서의 신승태는 단순한 음악인이 아닌 인간과 신의 경계에서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죠. 신승태가 구판에서 배운 건 인간의 한과 절망 그리고 그 너머의 희망이라는 깊은 내면의 소리를 배웠고 그렇기에 그의 목소리에는 사람의 영혼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신승태의 노래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한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말하곤 하는데 구판에서 익힌 인간의 감정과 삶의 깊이를 노래 속에 담아내기에 가능한 일이죠. 나는 무대에서 그냥 부르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들어온 모든 것을 쏟아낼 뿐입니다라고 말하는 신승태의 무대는 늘 강렬한데 관객은 그의 목소리에 빨려 들어가고 그의 장단에 마음을 맡깁니다. 10년 전 신승태는 서울에 올라올 때 단칸방에서 시작했는데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무거워진 짐을 지고 홀로 서기 위한 첫 발걸음이었죠. 공연을 뛰며 학비를 벌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구판까지 오갔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밤이면 무대에 서고 낮에는 학교에서 국악을 배워가며 주경야독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신승태의 부모님 역시 아들의 성실함에 힘을 얻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는데 그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오픈한 물회 전문 식당 속초항 뱃머리가 성황을 이루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맛깔스러운 물회와 정겨운 분위기로 입소문이 퍼지며 식당은 이제 속초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고향의 맛을 전하는 공간이 되었죠. 또한 신승태는 올해 아버지가 71세, 어머니가 67세다. 때문에 얼른 돈을 벌어서 부모님을 부양해야 한다는 걱정이 있다며 아버지가 위암에 걸리셨다가 얼마 전 완치가 되기도 했다고 전했는데요. 신승태는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셨다가 망했다. 보증도 많이 섰고 돈도 많이 떼이고 사기도 당하는 등 계속 어려웠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서 보증금도 못 받고 쫓겨난 적도 있고 내가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 싶었다며 어릴 적 어려웠던 시절을 회상했죠. 2023년 1월 7일 KBS ETV 부르의 명곡 오디션 스타 패밀리 특집에 아버지와 함께 출연했는데 신승태는 준비하면서 너무 뜻깊었다. 연습하면서 왜 못하냐고 다그치기도 했었다. 아버지가 원래 노래를 잘하셨다. 노래자랑에서 상도 타오고 기타도 치셨다. 그런데 기타도 다 잊어버리셨고 박자도 잘 못 맞추시는 걸 보면서 사실 처음부터 눈물이 나려고 했는데 노래를 해야 해서 참느라 애먹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는데요. 신승태의 아버지는 평생 소원을 이룬 것 같다며 호탕하게 웃었고 신승태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상 받았을 때보다 더 기분이 좋다고 말해 웃음을 줬습니다. 횟집을 운영 중인 신승태의 아버지는 섭외 소식에 드디어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했다며 운영 중인 횟집을 아내에게 맡기고 부르의 명곡에 출연했다. 가게에 있는 아들의 사진을 내 사진으로 바꾸고 싶다고 말해 폭소를 자아냈죠. 신승태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라고 불렀다. 장난도 쉽게 못 치고 말도 걸기 힘든 큰 존재였다. 아버지 사업이 안 좋아지면서 어머니가 고생하니까 아버지를 미워하게 되더라. 나이가 드니까 아빠도 너무 힘들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라며 속마음을 드러냈는데요. 현역가왕2에 출연한 신승태는 호소력 있는 보이스와 감성이 굉장한 내공을 가진 가수로 국악과 트로트를 기반으로 한 독특한 음악 세계를 통해 더욱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현역가왕2에서 응원하고픈 가수기도 한 신승태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건행